불꽃 받침. 어블룸이 복귀할 준비를 하자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겨냥한다는 어블룸은 지금 초비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프티를 탈퇴한 3인의 멤버가 결성한 어블룸은 지난 7일 공식 채널에서 트레일러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인종과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연결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음악을 한다며 큐피드를 불렀습니다. 해외 팬들은 큐피드는 이들이 어트랙트에 대한 배신을 상징하는 노래로 트레일러에서 이 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어 했는데요. 해외 팬들 중 일부는 어블룸을 응원한다면서 컴백 앨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많은 팬들은 분노하는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일부 팬들은 어블룸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어블룸으로 컴백하면서 어트랙트의 뒤통수를 칠 사건의 장본인 안성일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정말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는 어블룸 불매운동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트레일러에서 큐피드를 불렀다면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어리석음이야. 왜 큐피드를 불러야 하는 거지? 그들의 새로운 회사는 그 불쌍한 여자애들을 심하게 구우고 싶어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외 팬들은 이러한 주장과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콘텐츠를 무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증오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는 누구도 그들에게 증오를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덕성이 있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집단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블룸이 실제로 더기버스의 안성일과 그들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큐피드를 부르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키나의 서명을 위조하여 노래에 대한 그녀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레이블에서 소녀들의 쿠데타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지 않고 도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어트랙트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더욱 증명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들이 그렇게 발표한 것도 놀랍고 매시브 ENC가 그것에 동의한 것도 놀랍습니다. 이 소녀들에게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응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팬층이 얼마나 끔찍하고 사악한지 목격하기 전부터 응원할 계획이었죠. 이제 그만할게요. 또한 그들이 안성일과 다시 일하기로 결정한 후로 저는 그들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피프티 팬들은 쓰리정이 그와 그의 팀과 관계를 끊은 적이 없다고 추측하면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나가 불쌍하네요. 그런데 그들의 멍청한 팬층은 키나가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반역자라고 여전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알려진 사기꾼과 함께 일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에도 말이죠. 대담하네요. 키나가 정의를 구현하기를 바랍니다. 어블룸의 소속사 매시브 ENC는 여론이 안 좋은 한국 시장은 포기하고 미국 시장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미국 시장을 노리고 지난해 미국에서 제작비 20억 원을 투입해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습니다. 매시브 ENC는 템퍼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안성일을 프로듀서로 다시 영입하고 큐피드로 빌보드 차트 10위권을 기록했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시브 ENC 관계자는 미국 뉴욕 소재 투자 전문 회사로부터 1,200억 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며 최근 국내 미팅을 마치고 협의를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블룸에 대해서는 비판도 아닌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어블룸이 올린 다큐멘터리 오피션 티저 영상은 1.7만 회 조회수가 그쳤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어블룸으로 해외 시장을 노리는 아란, 세나 CEO에게 국내에서는 복귀가 힘들겠지만 미국이나 해외 시장을 노리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미국과 해외에서 보여지는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팬들 못지않게 오랫동안 K-팝을 사랑해왔던 미국 팬들도 완전히 한국화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무엇보다 기본적인 상도덕을 지키지 않고 뒤통수를 치는 것만큼은 그들에게도 참지 못할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K-팝 아이돌에 대해서 가장 화력이 세다는 중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는 지난 8일 큐피드를 부른 어블룸의 티저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3명의 써주는 회사가 있네요. 엄마, 아직도 큐피드를 홍보하고 있어. 이거 좋은 뜻이야? 공포영화처럼 찍었네. 빚을 갚는 길을 열었네. 이들은 사과했습니까? 변상했어요? 이것도 안 하고 무슨 피해자인 척 복수하고 돌아온 척해요. 전 소속사의 신드롬에 편승하지 않으면 트래픽이 불쌍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들의 상황은 뉴진스와 비슷하다. 뉴진스와 조합해서 한 팀을 만들 수 있겠어. 한국 사람들한테 보이콧 당하겠죠.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네. 이 줄거리 너무 웃기다. 노래가 없다. 누가 그녀들은 알까?
누가? 차라리 빨리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빚을 갚고 다시 데뷔하면 할수록 빚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파렴치하군 좀. 원래관을 덮는 정설적인 늑대. 얌전히 바보인 척 하는 것보단 피해자 행세를 하네. 원래 알아내 좋은 음색에 조금 기대했었는데 이젠 혐오감만 남습니다. 이같이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어블룸은 상도덕을 어긴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요. 최근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K-팝 앨범 구매력 1위의 중국 시장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수돌로 이루어진 어블룸은 중국 팬들에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재결성한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결성된 피프티피프티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간 중국 청도 우후시 완다 플라자에서 피프티피프티 SOS 큐피드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렸습니다. 이곳의 전광판에는 피프티피프티 키나의 사진이 걸렸고 완다 플라자 사면 대형 LED 광고판에는 키나와 하나, 예원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이미 중국 웨이보에는 문샤넬의 팬사이트가 있는데 키나, 하나, 예원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렸는데요. 국내 4대 기획사가 아닌 어트랙트라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한 그룹이었습니다. 어트랙트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기존의 성공 방식을 버리고 철저히 세운 전략과 기획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큐피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를 모티브로 한 챌린지가 유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프티피프티 3인의 멤버는 안성일의 꾀임에 넘어가 원 소속사를 배신했습니다.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새로운 그룹을 그것도 안성일을 프로듀서로 앉히는 일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팬들을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어블룸은 국내 시장은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절망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남미의 K-팝 팬들은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등 주권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이나 윤리적인 문제에도 민감해졌는데요. 이번에 피프티피프티 문제나 뉴진스 문제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에 국내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 피프티피프티가 두각을 나타내겠지만 어블룸은 그저 돈만 날리고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나, 아란, 시오는 현재 어트랙트와 1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어블룸의 활동으로 인해 돈을 벌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겠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빚만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새로 결성한 피프티피프티의 이번 컴백으로 또다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정의구현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릴리였습니다.